챗 GPT 쓰시나요? 저도 가끔 쓰는데 저희 주변에서는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요즘 AI가 이제 뭐 어떤 직업을 먼저 대체할 건가 이런 거에 사실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치과라는 직업이 AI가 과연 대체할 수 있는 건지 이게 이제 원래 로봇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게 받는 사람이 실제로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치과 의사의 뭐 전망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치과부부입니다. 시연쌤 이 기사 네. 보셨나요? 네, 봤어요. 진단부터 크라운까지 15분 만에 뚝딱. 로봇 치과의사 치료 결과는 크라운 치료를 하나 하는데 15분 만에 로봇이 다 끝냈다. 미국 치과 전문의가 걸리는 시간은 2시간 정도인데 로봇이 치과의사보다 8배 빠르게 치료했다고. 근데 시간도 중요하지만 네. 실제로 여기서 뭐 얘기하는 거는 뭐 진단도 훨씬 더 정확도가 높은 진단을 할 수 있고 기존의 엑스레이보다도 이거는 광간섭 단층 촬영이라고 해서 OCT. 정확도가 높다. 여기 메타 창립자인 마크 주커버그가 나오는데 그의 아버지가 치과의사라고 해요. 그 아버지가 설립한 회사고 3천만 달러의 모금액이 모여서 일단 이거를 막 하고 있는데 FDA 승인이 약 5년 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즘 AI가 이제 뭐 어떤 직업을 먼저 대체할 건가 이런 거에 사실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직업을 정해야 되는 10대나 뭐 20대 초반 사람들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치과라는 직업이 AI가 과연 대체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빨리 대체를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여러 가지를 찾아보면서 네.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실제로 이게 보면 크라운을 지금 이제 치아를 깎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원래 로봇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가만히 있는 모델에다 하는 거는 얼마든지 기계가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받는 사람이 실제로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움직이고 입술이 움직이고 물이 계속 나와서 환자분이 불편해하고 치아를 깎다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연조직, 입술이나 이런 거에 상처를 내는 부분인데 이 영상을 보니까 약간 이제 최대한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게끔 치아를 깎고 있는 것 같아요. 가이드하는 그런 게 있긴 하네요. 그렇죠? 진짜 어떻게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과연 이게 실제로 현실에서 가능할까요? 옆에서 누가 침을 빼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누군가가 뭐 도와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치료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변수가 많잖아요. 치과 치료가. 사람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막 공포감이든 정말 물을 너무 못 참는 환자든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환경적으로 많기 때문에 치료 자체가 바로 이렇게 도입돼서 하긴 좀 힘들 것 같고 진단부터 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 그런 형태로는 좀 빠르게 가능하지 않을까. 특히나 진단에 대한 부분이 AI가 빠르게 흡수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은데 우리가 영상의학과도 빠르게 대체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미국에서도 이미 그 엑스레이를 진단할 수 있는 장비가 전문의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다 이렇게 나오고 실제로 이제 그거를 병원에서 활용도 하고 있고 네. 우리가 이제 치과에 대한 신뢰를 못 얻는 부분도 진단이 치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AI가 직접 진단을 해서 이 정확도가 점점 더 높아진다면 환자들도 신뢰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확실히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과잉 진료가 안 되는 거예요? 과잉 진료라고 한다면 어쨌든 주관적인 부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여러 명이 진단해서 과잉 진료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를 어떠한 신뢰도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단을 해서 그 결과만 믿고 한다면 환자도 그거에 대해서 과잉 진료를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그게 실제로 뭐 진단이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진단에 대한 부분, 초기층 진화, 뭐 그쵸. 미리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 그런 게 더 오히려 늘어나지 않을까. 뭐 엔비디아 기사에서 나오는 부분이 치과 치료를 돕는 이제 진단 툴이 있다고 하는데 치과 의사의 아들로 자란 이 산즈라는 분이 가족들이 또 많이 그렇게 하네. 이런 진단 프로그램, 진단 네. AI를 개발하기로 네. 결정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나 봐요. 네. 사실 이런 도구들이 막 개발되는 게 나쁘다고는 생각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정만 보더라도 이 세팔로 사진을 찍어서 포인트를 잡는 것들이 있는데 계측하는 거에 있어서도 이미 이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그리고 수안부 방사선 사진 찍을 때도 우리가 그 연령을 파악하는데 뭐 AI라는 도구를 쓰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니까 그쵸. 그런 빠르고 것들을 많으니까. 어쨌든 진단 도구로서 사용하는 거는 빠른 시일 내에 도입이 점점 될 거고 뭐 로봇 환자 같은 것도 있네요. 이거는 영상을 저희가 봤는데 사실 좀 웃긴 것 같아요. 좀 무섭네요, 저 진짜. 왜 소아치과는 음. 안 필요한가요?
소아치과는 일단 부딪혀야 돼, 일단. 그러니까 우리 치과든 음. 의과든 실습을 좀 더 강화하려는 그런 그렇죠. 추세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도입을 해서 실기 실습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인 것 같고 네. 실제로 이제 로컬에서 치과 환경에서는 네. 사실 큰 의미는 없겠죠.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시스트. 로보시스트에 대한 역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인력난도 워낙 심하고 치과뿐만 아니라 전 산업 자체가 구인난이 되게 심화되는데 우리가 음식점 같은 데 가봐도 요즘은 다 키오스크가 대신하고 네. 있고 서빙하는 것도 로봇이 다 해주는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저런 비싼 기계를 들이냐 하지만 요즘에 키오스크 없는 음식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치과에서도 이제 인력난이 심화되고 직원이 안 구해지는 데서는 이 석션하는 기계 같은 거를 도입해서 하는 데도 꽤 많거든요. 실제로 관심 있는 치과 의사들도 많이 네, 있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것들이. 너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 네. 그 외에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에는 뭐 컴퓨터가 보철물 이런 거 깎아주잖아요. 그죠. 이제 캐드캠이라 그래서 컴퓨터가 디자인하고 네. 컴퓨터가 이제 깎고 원래는 기공사가 이제 다 네. 본을 뜬 거를 직접 만들던 거를 요즘에는 다 디자인으로 하거든요. 그런 거는 되게 옛날부터 있어요.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쓰고 있지만 맞아. 예전에는 보철물을 여러 개를 기공사가 만들 수 없었다고 한다면 정말 여러 개를 많이 디자인할 수 있어서 그런 게 이제 치과 산업에 좀 변화가 많이 컸던 부분이 사실 캐드캠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요즘에는 막 그 스캐너 이용해가지고 그 3D로 만들어내잖아요. 우리가 그쵸? 뭐 진단 프린팅해가지고. 모형이나 아니면 그걸 활용해서 뭐 가이드를 만들거나 디자인을 할 때 실제로 석고 모델을 부었어야 된다면 네. 지금은 컴퓨터에 다 저장되어 있는 스캔 모델이 있기 때문에 분실할 염려도 없고 네. 비용도 적게 들고 네. 제일 많이 활용되는 분야가 아닌가. 네. 뭐 보철 교정할 거 없이 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인력을 대체하는 데 있어서 기공사의 영역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아직 않았거든요. 네. 뭐 AI 같은 걸 보면 완전히 그 직업을 대체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그걸 이용하는 게 아마 그게 이제 최종 목표가 아닐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치과 의사의 뭐 전망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치과 치료는 직접적으로 이제 뭔가 행하는 행위가 많다 보니까 사실 진단이라는 게 되게 술자의 그런 주관적인 견해도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병소를 봐도 다른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뭐 어떤 환자는 충치 위험도가 너무 높아서 뭐 이거를 뭐 떼우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씌우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도 개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부위별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메디컬이 수술을 할 때 그런 전신마취 이런 거를 하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막 그거를 막 대체할 수 있다. 치과에 대체할 수 이러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어떤 직업이든 그 전문성을 AI가 뛰어넘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AI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가지 그 직업에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관리자의 입장에서 치과 의사가 보통은 여기에 뭐 한 3명이 상주해야 됐다면 1명밖에 필요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치과 의사라는 직업은 당장은 대체할 수 있는 직업군 중에는 많이 하위권에 있지 않나. 소아치과는 훨씬 더 근데 소화가 없어지니까 다 소화를 소화가 구해야 돼요. 사라지고 있어서 같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제 앞으로 시대가 계속 변하니까 되게 급속도로 그 시대를 따라갈 수 있게끔 계속 뭔가 열린 시각으로 그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내 직업을 대체하는 나쁜 놈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대에 내가 어떤 역할을 네. 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게 비단 치과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에서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뭐 챗 GPT 쓰시나요? 저도 가끔 쓰는데 저희 주변에서는 되게 많이 써요. 논문 요즘에는 쓸 때는 그거를 필수잖아요.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으로 맞아. 능력이 나뉜다고 하니까 그걸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관심 있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것만 집중하게 되니까 맞아요. 주기적으로 이런 것도 막 찾아보고 뭐 관심을 가지면 앞으로 변화하는 산업에서 잘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감사합니다.